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연말이 바로 연휴로 이어지고 올해도 다 가게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연말 연휴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별로 즐겁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8일 법원 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추가조사위원회가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판사 뒷조사 문건이 들어있다는 행정처 판사들의 컴퓨터를 강제로 열어서 내용을 확인한 행위는 헌법상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밀 침해, 그리고 사생활권 침해 등등.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 의원은 고발장에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영장 없이 판사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했고 김 대법원장은 이를 지시했다면서 판사들이 동의 없이 삭제된 컴퓨터 파일까지 모두 복원해 조사하는 것은 사생활권 침해, 비밀 침해 및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일단락됐던 것입니다. 지난 4월에 이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실 무건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 진보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좌파 성향이라고 그럴까? 운동권적 성향이 있는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그 전에는 우리법연구회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연구회 회장 출신인 대법원장이 등장하면서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에 구성된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27일부터 해당 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컴퓨터 파일을 복원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이른바 강제 조사에 들어갔다가 고발 사태를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자체가 이게 불공정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공적 사안은 몇 가지 원칙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첫째, 사실에 입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헌법에 맞아야 돼요. 법에 맞아야 된다. 세 번째는 공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일단락된 걸 재조사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은 이 대법원장과 이 재조사죠. 재조사에 참여하는 판사들이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성향이 비슷한. 그렇다면 이 공정성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이 조사 하나마나 무슨 발표가 나올 것을 뻔히 알게 되고 발표가 나와도 사람이 믿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블랙리스트 조사를 주장한 법관 대표회의 소속 판사가 위원장으로 임명됐답니다. 이러면 공정성이 없는 거죠. 자신의 주장에 맞춰서 결론을 낼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조사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재조사를 줄기차게 요구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다. 잘 아시겠지만 국제인권법 연구회 회장이 바로 회장 출신이 지금 대법원장입니다. 친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을 이 조사위원회에 배치했다는 이야기죠. 재판이 정치다라는 글을 써가지고 논란을 일으킨 사람도 기술자문위원 자격으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런 조사위가 내놓을 결론이 뭘지는 짐작이 간다. 만약 진짜 블랙리스트가 나온다면은 별 문제다. 하지만
없어도 어느 조직에나 있는 인사 파일을 무슨 리스트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벌써 예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예단을 하면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이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이 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인데요. 이분들이 그 이름과는 달리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오늘날 지구상에서 특히 한반도에서 더구나 우리 동족이 당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제 국제인권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등등의 이런 당연한 요구를 했다는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이 우리법연구회 전 우리법연구회죠. 이게 국제인권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월간조선이 몇 년 전에 자세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단체에 들어간 이 판사들의 성향이 너무나 이념지향적이고 그 이념이란 게 좌편향적인 면도 있고 또 하는 행태는 운동권적입니다. 집단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운동권의 특징은 집단 행동입니다. 그리고 관례를 무시하고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을 하고 국가보안 폐지.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생활에 지장을 있는 사람은 공작원이나 간첩, 종북 세력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자기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고 또 어떤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한 판사는 당시에 이런 글을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만남은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의 성을 열고 바깥으로 걸어 나오지 않는 한 진정한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기 신영복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상당히 존경하는 뜻을 담았는데 신영복 선생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분이 방공자유투사입니까? 신영복 씨가? 신영복 씨는 1968년 통일혁명당 북한의 이른바 남조선 혁명을 지지하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입니다. 통역당은 중앙당인 조선노동당의 지시를 받은 지하당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공산당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거의 실형받고 나온 이 신영복 씨가 한 번도 나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전향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어떤 지표를 삼는 것 같은 사람이 회장을 지낸 단체. 또 다른 회장 출신이 지금 대법원장이다. 또 그 하는 일의 수행 방법이 이념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법이 지향하는 공정성, 그리고 진실, 헌법, 이것을 다 부정하는 방식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사. 동료 판사에 대해서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컴퓨터를 압수수색 영장도 받지 않고 그것도 법관이 와서 개봉하고 삭제한 것까지, 삭제한 거는 그게 뭐 비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비밀. 그걸 다 복구해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 법원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 유행처럼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니까 야당 국회의원이 현직 대법원장과 현직 판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사생활권 침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춘천지법 원장을 한 사람이 한 2단계를 뛰어서 대법원장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파격적인 인사를 한 것은 바로 이런 일을 하도록 맡긴 것이라고 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뭐냐? 대법원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종 기관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최종 기관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노동당 정권과 맞서서 한국의 반공자유 민주 법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입니다. 국군은 무기로 나라를 지키지만은 대법원은 헌법의 힘으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이렇게 일종의 운동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판사들이 심판을 봐야 되는데 선수처럼 이 운동장에서 뛰면 되겠습니까? 한국 사법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반공전선도 무너지고 개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민주주의도 도전을 받고 있고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정체성이 바뀌는데 바로 그 한복판에 이 법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사태로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밑줄 치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